자, 이건 국내 최초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 학원은 참 많이 있는데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얘는 아마 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초로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을 통합을 했고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제가 스피치 학원을 20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거의 90%는 80% 불안 때문에 오더라고요. 뭐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말을 잘할까 이런 게 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 스피치를 했어요. 지하철. 지하철 칸을 돌면서 스피치 하는 거 혹시 TV에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프로그램을 최초로 제가 만들어냈었고 제가 13년 동안 대한민국 최다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어, 저기 보면 이제 도전 한국인 본부에서 이제 신기록상도 제가 받았어요. 거의 한 2,000명 이상을 지하철 스피치를 시켰으니까. 근데 이 지하철 스피치를 하면은 어떤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좋은 점은 가장 빠르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나가기 전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 어색함, 부담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지하철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좀 편안하게 이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변화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지하철 스피치 외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만난 게 이제 NLP라는 걸 만났어요. NLP. 2000년 초반에 이제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을 이제 초베스트셀러로 써서 대한민국에 뭐 쉽게 말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책에 심취가 됐죠. 야 NLP를 활용한다면은 지하철 스피치 굳이 안 하더라도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NLP 전문가가 됐고요. 또 NLP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최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최면하고 NLP는 거의 뭐 사촌과도 되고 보시면 돼요. NLP를 잘하기 위해서도 최면을 잘해야 되고 또 최면을 잘하기 위해서도 NLP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LP의 최고의 뭐 자기 NLP 마스터 트레이너고 최면 또는 최면 마스터 트레이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을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뭐 25년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우리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그럼 NLP 최면 강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NLP 최면 치료 지도 교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지금 한 15명 정도 제가 이렇게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매년 뭐 한 4, 5명씩 제가 박사 학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NLP 최면 치료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이곳 로드랜드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렸고 제가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이제 NLP 최면 참만남 통합치유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거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참만남 심리가족, 두 번째는 NLP 최면 심리치료, 세 번째는 자아 강화. 그러니까 자아 강화라는 거는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내면의 파워를 키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훈련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2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다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옮아가면서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선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어떤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실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습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스피치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마치 기저귀를 떼는 것처럼 또는 그런 말을 배우는 것처럼 뭐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실수 없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완벽한 스피치를 요구하는 그 사회 환경에 또는 사회 시스템에 노출되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발표를 잘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반장 선거에 나가면은 실수하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에 낭독하다가 틀리면 또 창피당하고. 이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피치에 어떤 실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한 실수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억압이나 강박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경험이 있어요. 상처받는 경험. 뭐 많은 사람들 앞에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뭐 또는
발표하다가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 또는 뭐 왕따를 당한 경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다 보면은 그런 여러 상처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 상처 경험은 우리 의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 의식 차원의 각인된다는 거죠. 각인. 각인은 뭐냐면 새겨진다 이거 새겨진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것처럼 자동화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각인이라는 건데요. 한번 상처가 각인돼 버리면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화된 반응으로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되고 떨릴 수가 있고요. 또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또 긴장 떨림이 뭐 와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일반 심리치료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 왜 NLP 세면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무의식의 문제는 반드시 트랜스 상태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트랜스 상태. 근데 트랜스 상태라는 것은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를 트랜스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이 트랜스 상태를 활용해서 치료를 해야만 무의식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최면이고요. 그 다음에 NLP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은 최면 치료로 가고 또 최면 감수성이 약하거나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NLP 치료를 하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최면 치료를 해서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체면에 걸리는 건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면적인 라포, 체면적인 믿음,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열고 저한테 믿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체면은 감수성과 관계없이 잘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심이 강하거나 비판 의식이 강하거나 믿음, 신뢰가 약하다면은 감수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잘 안 걸릴 겁니다. 결국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음이 열리면은 무조건 뭐 체면도 잘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은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말을 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생각할 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을 많이 훈련하면 말을 잘할 것 같은데, 물론 기술도 중요해요.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으로 말을 하는지. 심리적 에너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심리적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또 청중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랑을 갖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 사랑은 열정을 만들거든요. 열정은 두려움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상처가 있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못난 존재로 보고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남들 눈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른바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앞에 말을 잘할 수가 없지만 백조는 오리들 앞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똑같은 미운 오리 새끼 백조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인데 말이죠. 근데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강할 때는 말을 못해. 오리들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백조의 속성이 강해지니까 말을 잘하게 되죠. 결국 사랑이 크냐 적으냐의 차이죠. 사랑이 적으면 미운 오리 새끼 쪽으로 가고 사랑이 크면은 백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말을 잘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힘이 커지면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쉬워지고요. 자, 나를 못난 존재를 보면 말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그 자아 강화 훈련 중에 셀프 토크, 그러니까 자기 긍정 대화는 대표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화 훈련인데 뭐 자기 체면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긍정적인 목표를 심상화한다든지 또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기 확언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까 외쳤던 거 운명 예찬을 외치고 또는 독백 암시를 크게 외쳤죠. 자기 칭찬하는 문자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긍정물 외치는 거, 이런 것도 자아 강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나 선생님 소개했던 감사 일기 쓰는 것, 이런 것도 자아 강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마음의 내면이 큰 에너지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4단계 말을 잘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이 스피치 훈련도 보면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소심하면은 해병대 군대를 보내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면은 성격이 개조가 될까요? 개조가 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해병대는 경직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우리 80년대에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람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베트남 전쟁에는 전쟁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고 미국에 돌아가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은 자, 이 내면에 즉 내면 잠재의식 속에 이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으면서 항상 긴장 모드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직된 분위기,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멈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하철 스피치가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은 잠재의식에 말을 잘하는 패턴을 프로그래밍 시켜줄 수는 없구나. 왜 그럴까요? 지하철 스피치는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이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하는 것은 패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만남 스피치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자 진정성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실수에 또 받아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 속에서 편안함이 충분히 반복돼야만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대체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조금 이제 자세히 본다면 이제 첫 만남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은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그게 창피하지 않고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기저귀를 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엄마가 계속 기저귀 똥 쌀 때마다 엉덩이 때려주고 꾸지람한다면은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 떼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실제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기저귀를 못 떼는 애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 애의 부모를 보면은 부모가 탁탈을 하는 거예요. 탁탈. 막 엉덩이 때리면서 너 언제 기저귀 뗄래? 막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탁달하고. 그러면 이게 기저귀 떼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기저귀에 똥을 싸더라도 기저귀 갈아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기저귀 똥도 예쁘게 쌌구나. 똥 냄새도 향기롭구나. 우리 예쁜 새끼 이렇게 안아주는 거다. 그럼 아기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야, 기저귀 똥 싸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 똥을 싸도 나는 사랑받는구나. 라는 게 잠재의식에 각인되겠죠. 즉, 편안함이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기저귀 똥 싸기 편안함. 즉, 배변 관리 편안함.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떼게 되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뭐 긴장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죠? 부담감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따뜻한 미소로서 괜찮아요. 예,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실수하면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주는 문화를 만든 거지.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편안하죠. 편안하면 신경을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 이제 편안해지면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면은 없어져.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긴장 떨리면 실수에 대해서 편안해지면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신경을 안 쓰면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자, 이 심리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신경 쓰면 커져요. 신경 쓰면 커지고 신경을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서 문제가 된 거예요.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 떨림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이 긴장되고 더 많이 실수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다 보면은 긴장해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쓰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 알고 애를 쓰기보다는 말을 못하더라도 괜찮구나. 말을 못하더라도 긴장되고 실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잘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온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센터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도 말을 잘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절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된다고. 자, 말을 잘 못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내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자, 말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이 편안한 느낌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는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예, 최소한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마다 내가 말을 못해도 괜찮구나 라고 돌아가야 돼요. 앞에 나와서 셀프 토크를 하건 뭐 참만남 스피치를 하건 감사 스피치를 하건 간에 말을 하고 들어가면서 말을 못했지만 편안하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곳과 다른 스피치 학원의 근본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스피치 학원을 가면은 말을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야, 오늘도 말을 못했네. 아유 창피해.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도 실수했네. 언제 내가 말을 잘하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말을 못해서 창피하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뭐가 심어지죠? 말을 못하면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을 못하고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고 들어가지만 편안하네.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안 되네. 라는 생각하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편안함이 심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잠재의식의 편안함을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아니면 불편함을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편안함이죠. 그래서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놓을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 그 경험을 반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드백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이거는 더 말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왜? 잠재의식에 긴장 모드를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이건 심리학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을 때, 똥 싸는 게 편안하구나 라는 걸 반복하면서 편안함이 프로그래밍 되어서 기저귀를 떼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말을 못 하더라도, 긴장해도 괜찮구나, 떨려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런 편안함이 충분히 반복되면서 프로그래밍이 되면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말을 잘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 모시고 나와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앞에서 계속 말을 시켰어. 그래서 송내역에 보면은 이제 뭐 퇴근 시간 사람들 많이 가죠. 거기서 막 큰 소리 외칠 거죠.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피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때 자신감은 물론 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불편함이 반복된다면은 잠재의식에는 불편함이 프로그래밍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최근에 이제 요즘 그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주례를 봤는데 요즘 이제 신부와 아버지가 주로 덕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이제 그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덕담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1대1로 이제 개인 코칭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는 1대1로 교수님 앞에서 훈련하니까 편안하게 잘 하지만 결혼식장에는 200명, 300명이 오는데 그 앞에서는 떨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을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두 명의 코치 앞에서 연습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한두 명 앞에서 그것도 안전띠를 메고 실수해도 자, 괜찮은 그 편안한 환경 속에 한두 명의 코치와 함께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했겠죠. 근데 정작 이제 수천 명 앞에 경기장에 나섰을 때 경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잘하는 비결이 뭐죠? 어디서 계속 연습했어? 수천 명 앞에서 아니면은 한두 명 앞에서? 이 한두 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천 명은 부담스럽다. 한두 명은 편안하다 이 차이죠. 연습은 부담스러운 분위기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치 훈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한두 명 앞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25년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이 적고 많고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명 앞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훈련될 수 있고요. 2명, 3명 전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 썼을 때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고 있느냐, 불편함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만남 스피치가 참 중요하다는. 제가 평생회원을 만들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꼭 평생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몸이 기억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 몸이 편안함을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간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6개월 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2달을 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빠르면 2달,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또 몇 년 쉬다가 또 이게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이준상 선생님처럼.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동차 운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면허를 따고 그만둬 버리면 운전은 어떻게 될까요? 잘해 못해요? 운전면허. 저 장롱 면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몸의 운전 기술이 습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또 일이 생겨가지고 한 1년, 2년 운전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잘합니다. 왜 잘하냐면은 6개월, 1년 동안에 몸에 숙달이 되기, 몸이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쉬었지만 운전을 바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피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몸이 기억할 때까지 편안함이 기억하도록 뭐 작게는 2개월, 6개월, 1년 반복했어. 그 상태에서 한 2년, 3년을 스피치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다 이 말. 자, 엊그제 이제 우리 신운섭 선생님이라고 그 제가 카톡방에 사진 올린 거 있죠. 그분이 2009년도에 와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습한 분이에요. NLP도 훈련하고 스피치 훈련했는데 그러니까 3년, 원래는 딸 때문에 와, 딸. 딸이 성격이 소심하고 해서 이제 딸 훈련시킨다고 왔는데 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마도 등록하고 아빠도 등록하고 온 가족이 같이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열심히 그것도 수원 영통에서 매주 왔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러다가 2013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2년을 안 왔죠. 12년 만에 온 거예요. 딸 결혼 때문에. 딸 결혼 때문에 12년 만에 와서 이제 결혼식 그 덕담 스피치를 훈련을 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 본인이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12년 만에 썼는데 이렇게 떨리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너무 잘하죠? 아, 그 전에 3년 동안 연습하셨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몸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뭐 덕담 훈련하는데 그게 뭐 어렵겠냐? 마치 운전을 3년 동안 하다가 11년 만에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자, 이런 원리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풀이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리를 알아야만 발표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고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타 기관을 제가 꼭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제 이 패러다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스피치 학원은 이런 심리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발성 훈련 시키고 앞에 나와서 3분 스피치, 또 발성 훈련해서 3분 스피치, 계속 발성 훈련하고 3분 스피치를 반복하는 거죠. 그다음 주제 발표, 그리고 피드백, 뭐 동영상 촬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는 평생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평생 편안함이 프로그래밍이 안 되고 불편함이 편안함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P 체면 치료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체면이랑 아까 이제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호의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TBS 보는 체면하고 틀려요. TBS는 막 눈을 못 뜨고 팔을 못 내리고, 뭐 저도 그런 걸 물론 시킵니다. 이제 TV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시청자들한테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체면을 보여주는 건데, 꼭 그런 체면에 걸려야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쇼 체면으로 봐야 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임상 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체면. 임상 체면은 굳이 깊은 체면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눈을 감고 간단하게 심호흡을 한두 번 하는 것만으로 또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크게는 몸을 이완시키는 것.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 또 깊은 체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체면의 깊이하고 치료의 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체면을 걸지 않고 바로 그냥 과거의 문제사항으로 집중을 하게 만들더라도 치료는 아주 잘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체면에 연연해 하지 말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체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체면 상태에서 NLP 기법을 특히 활용한다면은 발표 불안의 문제는 너무나도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체면과 NLP를 같이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무의식 속에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패턴. 뭐 발표 불안증, 대의 공포증도 그렇지만 뭐 공황장애라든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사건과 관련된 그런 기억들은 이 최면 NLP를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반 심리 치료는 뭐 기간은 1년, 2년 걸리지만은 효과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NLP 최면은 뭐 빠르게는 3, 4회, 뭐 아무리 길어도 뭐 10회기 이내에 모든 것들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 자아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첫 만남 훈련들, 뭐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자기 긍정 대화, 그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고 최면 NLP로 활용한 어떤 심상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목표 관리, 뭐 힘을 주는 질문법 쭉 노는데 이거 뭐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중에 이제 첫 만남 이런 모임에 꾸준히 오는 부분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낭독. 낭독이 중요한데 왜 낭독이 중요하냐면은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뭐로 하죠? 입으로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많은 걸 아는 것보다는 입에 숙달된 말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울대 교수하고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이 말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남대문 시장 장사꾼이겠죠. 그렇죠. 근데 서울대 교수는 머리에 아는 건 많이 있지만 입에 숙달된 말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자원 급제를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말을 못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말을 다 잘했을까라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공부할 때 책을 읽어가면서 하니까. 그렇죠. 4살 때부터 소리 내어 천자문을 읽고 사서삼계를 소리 내어 읽었죠.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글쓰기. 자, 옛날에 공부하는 방식은 소리 내어 읽고 글쓰기 방식이잖아요. 좋은 거는 다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말을 당연히 잘하죠. 우리는 문제풀이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근데 현대인들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말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이유가 바로 자, 입과 글쓰기, 손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훈련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긍정문을 매일 소리내 읽는 훈련. 그러니까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더 크게는 발성 웃음 훈련 이렇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글쓰기 훈련 연습. 글쓰기. 뭐 우리 이제 이한나 선생님은 제가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어떤 그 말하는 공식에 맞게 계속 글을 쓰도록 훈련하면은 뭐 이거는 최상이죠.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 말은 그냥 잘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감사 일기 쓰기 그 외에 이제 글쓰기 연습 이걸 하시고요. 쭉 하다 보면 이제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훈련을 해야 돼요. 스피치 훈련도 하나의 운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만약 스피치가 공부라면 책을 한 권 읽고 그냥 뭐 이론 공부하면 말을 다 잘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라 스피치는 운동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피치는 공부가 아니고 운동이다. 운동이라는 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 그것도 몸이 기억할 때까지 충분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스피치 잘하는 3단계 봅니다. 1단계. 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요거는 자, 참 만난 스피치 훈련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을 잘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2단계. 자, 내면 에너지를 키운다. 시작. 이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긴장, 떨림의 모드를 열정의 모드로 바꿔야 돼. 열정의 모드. 내 내면의 긴장, 떨림의 모드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열정의 모드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이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NLP 체면 심리 치료를 받아서 과거의 긴장, 떨림과 관련된 상처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서 마음의 열정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 인수지혜점이죠. 인수지혜점. 여러분들 그 영어로 보면 인수지혜점.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인수지혜점,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정. 맞아요? 네. 열정은 사랑이 만드는 건데 사랑하면 열정인데 이는 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THUS는 신, 즉 갓. 내 안에 신들린 상태 이게 이제 열정이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IASM, I am soul, myself.
나 자신한테 판단하는 뜻이죠. 나 자신한테 팔아서 내가 심취해버리면은 신들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나 자신한테 나를 팔아야 돼. 무슨 나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 나는 내가 참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해.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해. 자, 나 자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 사람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서 나 자신을 나한테 팔아야 돼요. 나 자신한테 세뇌가 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세상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다. 이런 나에 대한 그 가치 있는 느낌, 소중한 느낌을 계속 나한테 팔아서 내 잠재의식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시작.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말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말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내 내면에 심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잘하죠.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엄마가 아들 딸한테 말할 때 말을 가장 잘해요. 특히 그 딸을 시집 보내기 전날 엄마가 딸을 안고 자면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우리 한나 선생님은 지금 두 딸한테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어떤 말을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참 많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말을 한다고 믿어버리면 말은 누구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난 이 사람들이 어색해.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이 사람들이 두려워. 이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들 또한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말을 못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믿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명상을 하고 체면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빈 명상을 시켜주잖아요. 그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제가 계속 이제 자기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 또한 또 나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잠재의식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내한테 심어야 되냐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랑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기부여 명사 첫 번째 보니까 저 셋째였죠. 셋째. 가기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셋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동기부여 명강사 드리면 세 번째.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시작.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한다. 즉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치도록 좋아야 된다는 얘기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치도록 좋아서 이 좋아하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가지고 내 몸이 막 들떠있고 막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심취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골프를 강의하세요, 부동산을 강의하세요, 투자를 강의하세요. 저는 강의를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스피치를 강의하세요, NLP를 강의하세요, 지우 변화를 강의하세요, 사랑을 강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강의를 시키잖아요. 저는 인원에 관계없이 강의를 잘하죠.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강의를 잘하겠죠. 인원이 1000명, 10,000명 앞에서 강의를 잘하겠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죠. 왜? 좋아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이런 NLP나 체면이나 뭐 스피치 이런 쪽에는 전혀 교제에 관계없이 제가 한 540시간을 혼자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약간 뭐 과장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건 왜냐면 제가 자격증 과정을 계속 이렇게 뭐 수십 수백 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해야 된다. 자, 좋아해야 한다. 시작. 좋아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자, 내가 말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또 말하는 내용을 좋아해 버리면 내면의 파워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잘 못하는 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단계 이제 스피치 명강사 기술을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기술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 여기 서민규 선생님이나 이한나 선생님 저한테 말하는 기술 다 개인적으로 코칭을 받았어요. 말하는 기술도 우리 수학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그 수백 개 정도의 그런 말하는 공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하는 공식에 맞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기술도 진짜 영업 기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훈련해야 된다. 훈련.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하는 게 편안해지고 이제 내면의 포부가 커진다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기술을 개인적으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한나 선생님처럼. 오케이. 이한나 선생님 해보니까 어때요? 글 쓰는 거 훈련이요? 네, 말하는 기술 훈련. 네. 글쓰기를 잘해야 말을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좀 그게 너무 신선했고 글쓰기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말하기가 좀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끝내지 말고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죠.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 서민규 선생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요. 인간관계 수준이 우리 어떤 뭐 수입 쉽게 말하면 돈을 결정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운명까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언어 수준은 보통 2만 단어에서 3만 단어의 그 어휘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2천 단어에서 3천 단어 수준의 어휘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의 어휘 능력과 2천 단어 수준의 어휘 능력의 이 갭이 있잖아요. 갭. 과연 2천 단어, 3천 단어 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만 단어 이상의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 수준이 높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했던 힘이 뭐냐, 부처님이 지배했던 힘이 뭐냐, 동양의 노자나 공자나 맹자 이런 성인들이 지배했던 그 힘이 뭐냐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다 언어의 힘이라는 언어. 자,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고 수준이 높아져요. 사고 수준이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스피치는 잘 못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위대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평생 운동을 하는 것처럼 훈련해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스피치를 잘하면 3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기부여 강사가 되기를 원하면 첫째는 말하는 자체를 즐겨야 되고 일단 말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예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먼저 나서세요. 남들이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내 자리다 생각. 그리고 어떤 모임에 항상 첫 자리에 앉으세요. 첫 자리. 강사의 그 침을 얼마나 얼굴에 많이 얻어맞느냐가 강의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첫 자리에서 강사의 침을 얼굴에 많이 얻어맞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서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시작. 강의의 상을 좋아한다. 이거는 아까 앞서도 말씀했죠. 자, 사람을 좋아해야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전문 강의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이런 구조로 가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이번 NLP 발표 불안과 두려움 극복, 세 번째 NLP 변화의 메커니즘, 4번 NLP 감정 변화 기술, 5번 NLP 자기 사랑의 파워, 6번 NLP 비전 사명 목표 시간 관리, 7번 NLP 대인 관계의 파워, 8번 NLP 커뮤니케이션의 파워, 9번에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기, 10번에 프레젠테이션 명강사. 자, 요거는 또 제가 스피치 개인 코칭을 할 때 이걸 또 가지고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10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강의는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건 주로 개인 코칭으로 이제 쪽으로 들어가고요. 참고로 저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